자, 13번 문제는 이거예요. 다음은 지구 대기의 역할로 다르지 않은 것을 찾으래. 자, 먼저 우주에서 들어오는 빛을 흡수한다. 해로운 빛을 흡수한다. 일단 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외선이죠.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온실효과가 있습니다. 온실효과는 지구의 온도를 일정히 유지하게 되는 거고요. 산소를 공급한다. 그렇죠. 우리가 호흡할 때 산소가 있으니까. 그다음 유성이나 물질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 그렇다 그랬죠? 대기가 있으니까 이제 타버린다 그랬으니까. 맞고요. 대순환하여 고위대에 남은 열을 이거 반대가 돼야지. 대순환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고위도에서 남겠니? 저위도에서 남겠지. 그래서 저위도에 있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시킨다. 뭐 이런 역할도 하기는 합니다. 알았죠? 물론 주요 역할은 해류가 해요. 하지만은 대기도 에너지의 순환에 관계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13번은 답이 5번이네요. 다음 16번, 15번. 지구에 대기가 존재할 수 있는 원인을 갖다 물어봤어. 원인. 너무나 쉽잖아. 중력이지. 알았지? 그래서 중력이 작으면 대기가 없어. 거기 어디야? 달. 자, 달 같은 경우는 대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잖아. 알겠지? 16번. 대기권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돼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자. 일단 전체 두께입니다. 전체 두께. 전체 두께는 1000km. 예, 맞고요. 다음 고도가 높아질수록 희박해진다. 그렇겠지. 자, 지구를 보온하고 온도를 일정히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지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죠. 이건 이제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면서 지구 온도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로는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엔 맞죠? 그 다음엔 대기의 99%는 32km 지점. 그러니까 32km 지점은 대륙권과 성층권에 다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32km는 대륙권, 성층권. 일부에 존재한다. 알겠죠? 그래서 16번은 옳지 않은 건 3번. 17번. 층상 구조가 나와 있네요. A가 대륙권. B는 뭐죠? 성층권. C 중간권. D 열권. 그래서 이제 온도 분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데가 전부 다 대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쪽엔 대기가 희박하니까 대류 현상이 있대 없대? 대류 현상이 없다며.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곳. 이건 다 안정한 층이야. 알았지? 그러면 A하고 C 고도가 올라가면 따라 기온이 하강함으로 대류가 일어난다라고 돼 있어요. 일단은 A하고 C에서 대류가 일어난다. 대류가 일어날 수는 있는데 뭐 대류가 일어난다. 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니까 일단 기억은 맞다고 해야 되겠다.
대류가 없는데 대류 현상은 일어날 수 있죠. 그제? 근데 공기가 희박해서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날 뿐. 그래서 온도 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 니은 B권이 성층권이죠. 오존층이 존재하여 온도가 점점 올라간다. 그래요. 맞아요. 자, 알아둘 거는 오존층이 여기 형성돼 있어요. 이쯤에. 자, 오존층이 여기에 형성돼 있는데, 자, 일단 오존층에서 뭐를 파괴하냐면, 뭐를 차단하냐면 이제 자외선을 차단해 주긴 하죠. 그제? 그런데 그 자외선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자외선 흡수한다고. 자외선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외선 흡수. 그다음에 디귿을 보면 D권에선 요거 D권에서 희박하면 온도 차이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돼야지. 있다. 공기가 있으면 온도 차이가 적은데 공기가 없으면 방간화세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이게 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24번. 24번은 태양의 중력이 현재와 다르게 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태양의 중력이 다르게 변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지. 되게 많이 바뀌는데. 자, 먼저 태양의 중력이 현재와 다르게 변한다면 지구의 자전궤도 자전은 지가 이렇게 도는 거 아니야. 그지? 여기 도는 거니까 궤도가 바뀌진 않죠. 알겠지? 자, 그래서 뭐 바뀐다면 뭘까? 이게 공정궤도는 바뀔 수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있고, 자, 지금 현재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지구가 돌고 있어. 지구가 도는 이유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중력 때문이에요. 이 궤도를 유지하는 건. 뭐 중력이 변하면 어떻게 돼? 이놈이 지구가 이렇게 더 멀리 돌 수도 있고 중력이 작아지면 커지면 가까이 돌 수도 있는 거죠. 알겠지? 그러니까 공정궤도는 변하는데 자전궤도가 변한다? 자전궤도가 뭐 있냐? 자전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알았어요? 그 다음 니은 태양의 중력이 강해지면 충돌할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강해지면 그냥 빨려가서 그냥 충돌할 수 있는 거야. 약해지면 반대로 튀어나갈 수 있다. 그렇죠. 약해지면 지구가 돌다가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25번. 지구는 다른 행성과 다르게 생명체가 살 수 있다.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자. 빛의 산란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빛의 산란하고 생명체와 관계가 있나 없나? 없어요. 그렇지? 물이 풍부하고 공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뭐 그냥 안 그러면 당연한 이유네. 자, 또 밤과 낮의 온도 차가 적고 공전하기 때문이다. 뭐 이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까? 금성. 자, 금성, 세턴이라고 그러죠? 샛별. 왜 금성이 밝게 빛나?
배웠을 텐데. 왜 금성이 밝게 빛나? 금성은 온실효과가 굉장히 커. 굉장히 두꺼운 이산화탄소층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금성은 말이죠. 그 태양이 뜨나 안 뜨나 그냥 온도가 거의 비슷해. 얼만큼 높냐면은 그 돌을 녹일 만큼 높아요. 그래서 금성 표면에는 물이 막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 있거든. 이게 물이 아니라 용암. 알았지? 그래서 그럼 금성은 이제 기온차가 적잖아. 그지? 뭐 공전도 하잖아. 그럼 금성이 생명력이 있어야 되겠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 자외선이 지구로 들어오는 해로운 빛을 차단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외선이 지구로 들어오는 해로운 빛을 차단하는 건 아니고 오존층. 알았지? 주어가 바뀌었네. 오존층. 지구 중심에서 작용하는 힘과 지구 중심에서 작용하는 힘과 대기압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 힘 때문은 아니고요. 알겠죠? 행성들은 다 힘이 있잖아. 그지? 대기압도 있단 말이야. 대기가 많고 적을 뿐이지. 그럼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에? 이거죠. 뭐. 물하고 공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물입니다. 물이 제일 중요해요. 물이라는 물질이 있냐 없냐가 생명체의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뭐 굉장히 뭐 우주에는 그럴 확률이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외계는 있겠죠. 자, 그래서 2-2-1이에요. 다른 질문 뭐 있어요? 다음 2-2-2 2-2-2까지는 질문이 많이 없는 거는 안 풀어봤다는 건가? 24번 하나 질문, 24, 25. 문제 없어? 24번하고 25번 질문이에요. 자, 위도에 따라서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 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저위도잖아, 그지? 그럼 그거 프레시 가지고 하는 거 내가 봤었잖아. 저위도는 이런 식으로 태양빛이 비친다면 고위도는 같은 빛이 이렇게 비치는 거야. 그럼 단위 면적당의 에너지는 어디가 더 많이 받아? 저위도가 많이 받아요. 자, 에너지가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고위도에서 저위도가 아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자, 아무튼 이렇게 이동해야지 에너지는. A, B, C에서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은 것은 어디야? 적도 지방이지. 내 머리 꼭대기 위에 뜨니까. 머리가 저기 해가 그래서 맞고요. A 지역에는 단위 면적당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가장 많다. 그렇죠? 자, 이거 설명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고위도에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이번에 이산화탄소 순환입니다. 탄소 순환, 이산화탄소가 아닌 탄소 순환.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탄소 순환이란 그림에서처럼 탄소가 지구 시스템을 순환한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자, 탄소화물은 생물의 호흡에 사용되며 그 결과 생긴 이산화탄소는 대기 속으로. 자, 탄소화물은 다시 말하면 뭐지? 녹말의 분해 포도당. 이게 탄소화물이야. 그럼 포도당은 어디에 쓰여? 호흡에 쓰이지. 그지? 그 이산화탄소가 돼서 대기로 다시 가고요. 동물의 배설물에서 발생한 탄소 유기물은 미생물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돼요. 자, 유기물이에요. 뭐 사체라든가 아니면 배설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기물입니다. 그러면 이 유기물은 분해가 되면 이산화탄소하고 H2로 분해가 돼요. 그러면 H2는 어디로 가겠어? 대기중으로 가겠죠? 자, 그 다음 생물에 의해서 잘 분해되지 않은 유기물과 석탄, 석유는 연료로
잘 분해되지 않은 유기물과 석탄, 석유는 연료로 사용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서? 유기물이 그 연료로 쓰이나? 석탄, 석유는 연료로 쓰인 거 맞는데 생물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 유기물을 연료로 쓰지는 않죠. 그지? 자, 그럼 이제 이런 거죠. 뭐 있을까? 예를 들어봐. 자, 생물에 의해서 잘 분해되지 않는 유기물 뭐 있지? 응? 뭐 어렵게 생각해. 플라스틱. 쉽게 얘기하면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 뭐 고무도 그래요. 고무. 이런 애들. 고분자 화합물들이거든. 근데 얘들은 연료로 써, 못 써? 못 쓰지. 그러니까 재활용하잖아. 만약에 플라스틱을 연료로 쓰면 뭐하러 재활용해? 연료로 쓰지. 그다음 근데 이걸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5번 볼게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탄소 평형이라 하는데 최근 석유와 석유 경우에 그 평형 이것도 틀린다? 유지되고 있지 않죠. 그러면 이 4번이 잘못 해석했나 보다. 4번은 고쳐야 되겠다. 생물에 잘 분해되지 않는 유기물. 플라스틱을 의미하는 것 같았는데 답이 확실히 이건 확실히 틀렸거든. 5번 뭐 있을까? 유기물. 생물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 유기물. 나무, 석탄, 석유 말고. 여기 있구나. 음, 여기 있네, 여기. 음, 해양생물의 유체 그대로 연료로 사용되어진다. 요거 때문에 안 되겠다. 4번은 맞다 봐야 돼. 난 플라스틱을 생각했는데 플라스틱은 아니고 어, 해양 생물들이 그대로 이제 묻혀져 있는 상태에서의 그 유기물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찾으면은 여기선 당연히 5번이에요. 예, 그 평이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 석유의 소비는 평형을 어떻게 된다? 평형을 깨지게 한다. 한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판구조론. 응? 질문. 없어? 뭐 3번? 판구조론의 3번? 3번, 15번? 3번하고 그다음에 15번. 3번 봅시다. 다음은 해령 주변에서의 판의 경계와 이동 방향이다. 이동 방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여기 보니까는 이 C가 해령을 뜻하겠죠. 그 다음에 A, B, C, D 되고요.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걸 찾아보자. 먼저 옳지 않은 걸 찾아보자. A. 자, 이쪽은 이동 방향이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보존형 경계죠. 그지? 그랬을 때 보존형 경계가 이제 어떤 거냐면 단층이야, 단층. 알겠지? 단층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렇게 반대가 됐을 때 이동 속도에 의해서 단층이 일어나고 그 판이 이동하는 방향이 반대일 때를 보존형 경계라고 해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쪽하고 그다음에 이쪽은 어때요? 판에 이동하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죠. 이건 뭐 거의 지학 원 문제인데. 응? 그런 의미에서 A는 아니고요. B가 되겠죠. B. 그다음 B. 자, B가 이제 경계면입니다. 이 경계면에서는 천발 지진이라고 그랬죠. 천발. 자, 신발은 어디라고 그랬지? 신발은 판과 판이 들어가는 지점이야. 알았지? 들어가는 지점에서는 신발이다. 그러니까 해양판과 해양판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대륙판에 해양판이 들어갈 때 신발. 나머지 다 천발이에요. C. 해령 아니에요? 해령? 새로운 판이 왔죠? 그 다음에 C 지역보다 D 지역 D 지역에서 쇠설물이 두껍다. 그래요. 자, 퇴적은 이제 시간이 오래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판이 생성됐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새로운 판이고 여기는 늙은 판이야. 해령을 기준으로. 그지? 그러면 늙은 판은 오랜 시간 동안에 퇴적물이 많이 쌓일 텐데 새로운 판은 판이 생성되지 얼마 안 되니까 퇴적물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 C. 해령이죠. 해령. 자, 해령은 지진이 있어요, 없어요? 지진 생기죠. 무슨 지진? 천발 지진. 근데 이거는 이제 알아두세요. 장력은 뭐냐면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야. 알았지? 어떤 뭐 이렇게 자 판이 있는데 판을 갖다 이렇게 뜯어내면 이건 장력이야. 자, 실을 잡아당기는 것도 장력.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판들이 멀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걸 의미해 주는 거야. 알았지? 그럼 뭐 판들이 여기서 해령에서부터 이제 생성되면서 이제 계속 이동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힘을 장력이라.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지학에 나오는 얘기를 썼네요. 여러분도 이제 학교에서 지학 선생님이 이거 가르쳐 주면 이렇게 좀 깊게 배울 거야. 알았지? 알아는 두세요. 다음에는 15번. 자, 지구의 겉부분인 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판은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뭔 소리니? 옳지 않은 바로 1번이네. 판이 생성되는 부분은 해령이고 소멸되는 부분은 해구야. 알았지? 예, 2번. 판들은 멘틀 대류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맞고요. 지각 변동은 주로 판의 경계에서 일어난다. 지진과 화산은 판의 경계라고 그랬죠. 자, 판은 지각과 멘틀 일부를 포함한 암석층을 뜻한다. 맞죠? 멘틀 상부. 자, 그리고 그 밑에를 연약권이라고 그랬어.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는 상승하는 곳에 해령 생각하면 돼. 해령은 발산형 경계라고 보면 되는 거고 5번이 맞는 얘기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풀었어요. 자, 다른 사람 질문. 자, 안 푼 사람들, 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 사람들은 풀어야 돼. 알았지? 문제를 풀어야지만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서 문제에서 또 새로운 내용들을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어느 포인트에서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통합과학이 쉬우면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선생님이 다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지학 선생님이 가르치면 통합과학이 아는데도 지학 내용을 내고 막 이러잖아. 어? 배운 대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뭐 우리 시험 대비 들어가면 많은 문제 풀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제 생명 시스템 있죠? 생명 시스템에 관한 얘기들 중에 효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 겁니다. 어디 보자. 자, 물질 대사와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대한 비교는 가장 흔한 게 호흡이랑 그 다음에는 연소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물질 대사하고 그 다음에는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세포 호흡, 화학 반응은 연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질 대사는 세포 호흡을 예를 들고 화학 반응 연소를 예를 들면 돼요. 먼저 들어지는 게 반응 온도예요. 반응 온도. 자, 반응 온도는 당연히 체온이죠. 체온 몇 도? 36.59. 연소는 400도씨. 자, 그러면 높은 온도네요. 체온보다는. 그래서 연소가 일어날 때는 체온보다 높은 온도가 돼요. 자, 그럼에 따라서 촉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당연히. 알았지? 그 다음에서 촉매 있어 없어? 없어요. 연소할 때 뭐 기름을 태운다든가 아니면 가스를 태운다든가 이랬을 때 촉매 필요 없잖아. 다음 단계. 자, 여러 단계를 통합니다. 여기는 한꺼번에. 이렇게 한 번에 일어난다고 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세포호흡은 이렇게 그려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줘요. 그 다음에 연소는 그래서 이제 포도당이 연소한다. 포도당이 연소했을 때 생성되는 것은 이산화탄소 H2. 이게 생성물이죠. 마찬가지로 연소를 했을 때 포도당이 연소하면 생성되는 물질은 이산화탄소하고 H2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는 단계별로 이렇게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에너지가 어디에 저장되냐? 이 에너지가 ATP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30 포도당 하나당 30 포도당 하나당 이제 ATP가 여러 개가 생성이 된다는 뜻은 ATP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여러 단계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들이 ATP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단계적으로 방출된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소를 했을 때는 그냥 한꺼번에 나와요. 이렇게. 한꺼번에. 당연히 연소했으니까 무슨 에너지 형태로 나오겠어요? 열 에너지로 나오겠죠. 알겠지? 그래서 세포호흡과 연소는 이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세포호흡도 이 ATP에 저장됐던 에너지가 ADP가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도 한꺼번에 ATP 모두가 한꺼번에 나온 게 아니라 몇 개가 필요한 만큼만 ATP를 사용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그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잘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생체 촉매라 그랬어요. 생체 촉매. 그럼 이 생체 촉매를 한 단어로 줄이면 뭐가 돼? 효소.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 효소는 자, 다양한 물질 대사에 관여하고 있는 게 효소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바로 이 단어는 바로 효소에 관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효소의 기능을 좀 알기 전에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는 에너지에 대한 배경 지식을 좀 배우고 가야 돼요. Y축이 에너지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반응물 생성물. 예를 들어 NO하고 CO2가 만나서 자, NO하고 CO2가 만나서 NO2하고 CO가 되는 반응이 있다고 할까? 자, NO하고 CO2가 만나서 NO2하고 CO가 되는 반응이 있다고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애들이 반응을 하려면 이렇게 되거든. O하고 N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자, 어떤 상태냐면 NO에 여기에 있는 산소가 와서 이렇게 결합을 할랑말랑 그러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CO2에서 산소가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NO2가 되려는 그런 상태야. 알았지? 그래서 이런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이게 활성화 상태.
자, 이 활성화 상태까지의 자, 활성화 상태까지의 그 에너지를 가리켜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어디서부터냐? 항상 반응물에서부터 여기 꼭대기까지. 요만큼을 이렇게 EA라고 하게 되고, 요게 활성화 에너지. 이 활성화 에너지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반응 속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볼까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네들이 다 반응하는 게 아니야. 반응물도 어느 정도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애만 생성물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반응하기 위해서 반응물이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어? 그럼 봐봐봐. 이게 이렇게 상이 높아. 그러면 이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많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반응물이 생성물도 속도가 느려져. 근데 이게 활성화력이 이렇게 작으면 아까 큰 거보다는 더 속도가 빨라지게 돼 있어. 자, 이런 걸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알았죠? 이런 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효소 있죠? 효소의 기능은 뭐냐 이거죠. 효소의 기능은 바로 촉매의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낮추어서 화학 반응의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 자, 그게 바로 뭐에 해당하면 효소의 기능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지금 활성화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활성화 에너지. 알겠죠? 자, 그런데 촉매를 이용하게 되면 지금 이 경우는 뭐가 없을 때요? 효소가 없을 때. 이게 활성화 에너지죠. 뭐 효소가 있어요. 뭐 소화 효소니 여러 가지 효소가 있을 텐데 효소를 넣게 되면 얘들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되어버려요.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어요? 줄어들어 있죠. 자, 얘가 뭐에 해당하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효소가 있을 때.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 자, 둘 중에 뭐 눈으로 보면 알다시피 효소가 있을 때 활성이 작죠. 그렇게 되면 많은 반응물이 반응을 통해 생성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효소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바로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기능은 그래요. 기능은. 자, 그러면 효소 작용을 보기 앞서서 효소의 특성을 좀 볼 텐데 일단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고
뭐냐면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이게는 단백질은 3차 구조예요. 알았지? 그러니까 모양이 다르다 이거 모양이. 그래서 특유의 3차 구조를 갖는 애가 단백질입니다. 그럼 효소가 그렇다는 얘기네. 특유의 뭘 가지고 있어? 3차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기질 특이성은 뭐냐면은 이 효소가 작용하는 기질이 다시 말하면 이거지. 아밀라제가 있는데 아밀라제는 녹말을 갖다 우리가 소화하는 소화효소예요. 근데 절대로 얘는 단백질이나 지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한 가지 효소는 한 종류의 반응물. 반응물. 이때 이 반응물을 뭐라고 하면 기질이라고 기질. 이런 걸 기질 특이성이라고 그래. 알았죠? 다음. 자, 우리 이제 중학교 때나 뭐 예전에 촉매는 뭐라 그랬냐면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을 효소라 그랬어. 촉매라 그랬어. 자, 효소가 촉매잖아. 그럼 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알았지? 그래서 효소는 변하지 않는다. 자, 재사용을 하겠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지. 자, 효소가 단백질이라서 어디에 약하다고? 열에 약하단 말이야. 열에 약하니까 이 몸에 열병이 나게 되면 이 효소가 다 망가진다고요. 재사용이 안 돼. 그러면 얘가 온도가 낮아졌을 때, 다시 말하면 체온이 낮아졌을 때 얘네들이 원래 형태로 가냐? 그것도 안 돼. 3차 우주가 망가지면 끝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소의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침이 있는데 침이 아밀라제가 있어. 그럼 몸이 아플 때를 빼놓고 정상적일 때는 그 아밀라제 농도가 일정히 유지가 되고 재사용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아유, 대통령 선거 얼마 전에 끝났는데 또 지방선거. 자, 그래서 효소의 재사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예요. 자, 효소는 기질 특이성이 있다. 그 다음에는 재사용할 수 있다. 하나가 더 있는데. 효소 특징은 하나 더 쏘면 자, 특정한 온도와 pH. 그럼 온도는 뭐 별거 아니잖아. 특정 온도라는 게 어디서? 체온 범위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 pH는 뭘 뜻하는 거냐면 산성도를 뜻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아밀라제가 있어. 아밀라제는 중성에서만 작용하지 산성, 염기성에서 작용하지 않는 거지. 알았지? 그래서 효소는 기질 특이성과 그 다음에 재사용할 수 있으며 온도와 pH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효소의 특성까지 봤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효소에 대한 얘기 조금 더 볼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뭘 알아와야 되냐면, 자, 이거에 시험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봐. 알았지? 이걸 유전자 중심설이라 그래. 자, 유전자 중심설을 선생님들이 내는지 안 내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나와 안 나와? 그치, 안 나와요. 다음 주 안 나옵니다. 알았지? 응? 요번 달이 5주잖아. 그래서 한 주 선생님이 쉬려고. 알았죠? 저기 그 수업 계획서 다 부모님들한테 나눠드렸으니 거기 다 있어요. 네, 들어왔어요.